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한글 수출 1호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놀라운 근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글 수출 1호 사례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어느덧 부족어 표기법으로 채택한 지도 10년이 지났는데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한글 교육이 흐지부지 되기는커녕 1년 전부터 바우바우시에 이어 25km 떨어진 바따우 가군에서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우선 찌아찌아족은 인도네시아의 동남 술라웨시주에 있는 부톤섬에 있습니다. 부톤섬의 인구 50만 명 가운데 약 7만 명을 차지하며 바우바우시의 마을들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본래 사용 언어가 700개에 이르렀지만 로마자로 표기하는 인도네시아를 공용어로 지정한 뒤 소수민족이 급감했습니다. 찌아찌아족도 독자적 언어는 있지만 표기법이 없어 고유어를 잃을 처지였죠. 바우바우시는 지난 2009년 훈민정음 학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소라올리오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찌아찌아족 학생들은 인도네시아로 수업을 받습니다만 찌아찌아어를 한글 교재로 배우는 것입니다. 가령 안녕하세요를 인니어로 쓰면 아빠까바르이지만 찌아찌아어로 쓰면 마엠빠의 을렐레가 됩니다. 이곳은 2010년 3월 파견된 정덕영 씨가 유일한 한국인 교사로서 10년째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 한글이 확산되는 것은 한글의 우수성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정 씨는 우리나라도 한글 보급 후 문맹률이 급격히 줄었다. 이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에도 부합된다며 학생당 일주일에 1시간씩밖에 못 가르치지만 현지 초등학생은 한 학년, 고등학생은 한 학기이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학생들도 한글을 배우는 것을 즐기고 있고 수업 시간에도 서로 발표하겠다고 손을 드는 등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혼자서 가르치는 상황이고 지인과 동창이 출범한 한국 찌아찌아 문화 교류협회를 통해 소액 기부금 후원을 받아 교육을 이어갈 뿐 한국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전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부톤섬에 문화원을 설립하고 도시개발을 해주겠다는 등 온갖 지원을 약속하더니 제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적 문제로 수차례 한국에 돌아왔고 협회 후원으로 2014년부터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곳도 귀신의 집으로 소문나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물도 잘 안 나오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일해왔고 가르쳐달라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떠날 때 한국어 교육에 맥이 끊기는 것만은 막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퓰리즘의 미래를 보려면 베네수엘라를, 포퓰리스트의 미래를 보려면 우고 차베스를 보면 된다. 차베스 대통령은 1999년 2월 2일 취임해 2013년 3월 5일 대장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14년 1개월 3일간 베네수엘라를 통치했다. 그의 21세기 사회주의는 인류사를 뒤흔든 또 하나의 실험으로 불렸지만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국가 파산했다. 주요 지표는 모조리 최악이다. 국제통화기금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9%다. 10년 전 1만 달러가 넘던 1인당 GDP는 2,547달러로 주저앉았다. 2018년 실업률은 35%, 10년 전 25%였던 GDP 대비 국가부채는 2018년 182%로 치솟았다. 물가는 지난해만 20만 % 올랐다. 국가 경쟁력은 지난해 조사 대상 141개국 중 133이다. 석유 하나만 믿고 터무니없는 퍼주기를 밀어붙인 결과다. 베네수엘라도 잘 나갈 때가 있었다.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05에서 2008년이 절정이었다. 신승철 한중남미 협회장은 그때 베네수엘라 대사였다. 당시엔 지금의 베네수엘라를 정말 상상도 못했다. 유가가 150달러에 육박할 때였다. 차베스는 석유로 번 돈으로 빈부 격차를 크게 줄이고 대학 진학률을 남미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석유가 영원히 이 나라의 번영을 보장해 줄 것 같았다. 물론 당시에도 석유에만 의존해 나라 경제를 꾸려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긴 했다. 그래도 이렇게 빨리 망가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 두 가지가 놀랍다.
잘 나가던 경제가 10년 만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는 게 첫째요. 그런데도 나라를 망친 정치 세력이 계속 집권 중이라는 게 둘째다. 베네수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정말 의문이다. 사실 답은 누구나 안다. 차베스가 경제를 망치고도 장기 집권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최고의 비결은 바로 포퓰리즘이다. 그에겐 특별한 통치 철학이 없다. 철저히 민중의 인기에 의지한다. 21세기 사회주의란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실체는 석유 수익을 복지에 퍼주는 페트로 포퓰리즘이다. 이런 대중영합주의로 그는 집권 14년간 17번의 선거에서 16번을 이겼다. 그의 무기는 딱 3가지였다. 1. 정치적 부족주의. 차베스는 부족정치의 달인이었다. 남미에서 인종주의를 본격적으로 정치의 장으로 끌어낸 것도 그다. 차베스는 자신을 파르도라고 불렀다. 파르도는 갈색 피부를 가진 아메리카 인디언이나 흑인 혈통을 지칭한다. 베네수엘라 인구의 80%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엘리트 지배층인 백인과 외국인, 과두귀족,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효과적으로 부추겼다. 그는 백인 미스 베네수엘라의 이름을 단 2개의 석유 수송선을 전설적인 흑인 여성의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했다. 백인이 아닌 미스 베네수엘라가 처음 탄생한 것도 차베스 때다. 모이제스 나임 전 베네수엘라 무역 및 산업장관은 차베스와 다른 정치인들의 뚜렷한 차이점은 다른 정치인들은 보지 못했거나 부추기지 않으려 했던 집합적 분노와 사회적 원한을 기꺼이 건드리고자 한 그의 열렬한 의지였다고 했다. 차베스는 자신에 대한 비판마저 인종주의로 몰아갔다. 그는 나에 대한 증오는 인종주의와 관련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족주의의 결과는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의 세탁부, 가정부, 농민은 차베스는 우리 중 한 명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감성파리 리얼리티 TV쇼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이야말로 차베스를 규정하는 키워드다. 일요일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차베스가 원하는 만큼 방송했다. 신승철 전 대사는 차베스는 쇼통의 대가였다. TV쇼를 4에서 8시간 매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그는 거리에서 또는 대통령궁에서 청중과 농담하고 노래하고 정책을 즉석에서 발표했다. 국민청원을 즉석에서 해결해주기도 했다. 청중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트위터 정치의 원조도 차베스다. 2010년 트위터를 시작한 그는 300만 번째 팔로워가 된 19세 여성에게 아파트를 선물하기도 했다. 여행부터 선거, 개인사까지 시시콜콜 일상을 트윗했다. 엘리트 지배층은 그를 혐오했지만 민중은 환호했다. 차비스타들은 차베스가 국민이다. 우리는 수백만이고 당신도 차베스다라고 외쳤다. 심지어 차베스가 사망한 뒤에도 차베스처럼 되자는 구호가 쏟아졌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네가 이다와 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3페트로 포퓰리즘 석유 수익을 퍼주기에 쏟아부었다. 유가 상승으로 베네수엘라는 2000년에서 2012년 13년간 약 7,8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직전 13년간의 3,100억 달러에 비하면 2.5배나 많다. 이 돈을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에 쏟아부었다. 반짝 효과가 있었다. 불평등이 줄었다. 진위 계수가 1999년 0.498에서 2011년 0.397로 크게 낮아졌다. 당시 라틴 아메리카 18개국 중 0.3%대를 기록한 나라는 베네수엘라뿐이었다. 진위 계수 감소율도 주요국 중 최고였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차베스 집권 시절에도 물가 상승률이나 살인율, 실업률, 유아 사망률 등은 남미 최고 수준, 경제 성장률은 남미 주요국 중 꼴찌 수준이었다. 2008년 이후 석유값이 급락하자 석유에만 의존했던 경제는 곧바로 파국을 맞았다.
GDP 대비 정부 지출은 2000년 28%에서 2018년 41%까지 늘었다. 재정 수지는 2007년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해마다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차베스의 후계 마두로 집권 후엔 더 나빠졌다. 국가는 사실상 파탄, 기아와 범죄 천국이 됐다. 차베스는 석유와 부족주의, 감성파리로 베네수엘라를 포퓰리즘의 포로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한 번 포로가 된 베네수엘라 국민은 결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아니 나라가 망한 후에도 포퓰리즘의 노예로 끌려갔다. 신승철 전 대사에게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하나만 꼽아달라고 했다. 그는 반미 정책이라고 했다. 의외였다. 차베스는 반미를 달고 살았다. 부시 대통령에게 어제 이곳에 악마가 왔다 갔는데 아직도 유황 냄새가 난다고 했다. 오바마를 사기꾼 아프리카인의 수치라고 불렀다. 너무 심했다. 미국을 적으로 돌리고 나니 베네수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도 없었다. 반미를 하더라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실용적 반미를 해야 했다.